국정원 부정선거 축소 보도.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정치권은 정면 격돌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친 공방전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민생입법은 또 표류한 것 아니냐라는. 장악당한 언론은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국민TV가 이제 날개짓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위대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민요를 부르는 가수, 가곡을 부르는 가수, 또 팝송을 즐겨 부르는 가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가수들 속에 김현성이라는 가수도 있습니다. 이등병의 노래를 작사, 작곡에 널리 알려진 이 가수는 노래를 통해 문학을 얘기하고 또 한일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성 짙은 가수 김현성 씨를 오늘 초대석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오시기 힘드셨죠? 아니요, 저 비 구경하면서 제가 차를 몰지 않기 때문에 예. 비 오는 날도 아주 즐기면서 다니죠. 그렇습니까? 네네. 또 예술가는 또 비조차도 또 즐기면서 다니시는군요. 네. 앞서 제가 김 선생님을 그냥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통칭. 그래서 김 선생님을 소개하면서 이등병의 노래, 뭐 저도 노래방에 가서 가끔은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친근한 노래인데요. 뭐 이 노래를 이 노래 작사 작곡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분입니다만은 혹시 또 본인 소개를 겸해서 청취자 여러분께 짧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윤도현 군이 부른 그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가 있고요. 예. 또 안치환 씨 부른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라는 노래도 있고요. 그래서 대개는 뭐 제가 먼저 제 음반 작업에 수록을 하는데 이후에 다른 가수들이 그 노래들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예. 네. 자기소개가 좀 짧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요즘 민족 시인 윤동주에 심취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시대의 윤동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잊혀질 수 없는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런데 지난해에 윤동주 시인을 그 소재로 해서 두 권의 소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별을 스치는 바람이라는. 이정명 씨가 쓴 거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나니까 더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가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시인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노래로도 어떤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나간 일들도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시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과서에나 등장하는 예. 그런 역사적인 인물 정도로만 또 시인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현재 상황을 국제 정세를 보면 잊혀지면 안 되는 시인이라고 생각하죠. 예. 이정명 씨의 소설 별을 스치는 바람은 완전 픽션입니까? 안 그러면 다큐에 가까운 기록물입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죽음을 맞게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이 생체 실험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그 얘기가 그 소설에 등장해요. 뭐 평소에도 나오긴 좀 나왔던 예, 얘기 예.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이미 시대가 오래 전이라서 그냥 역사적인 일이다라고만
그 딱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운 어떤 음악적 형식을 빌어서 윤동주 시인을 한번 다시 또 곁에서 늘 한 번씩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게 올해 연세대학교 안에 그 윤동주 기념관이 생겼다 그래요.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부암동에 윤동주 문학관도 생겼고요.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윤동주 문학상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예, 예. 그럼에도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윤동주 시인을 입에 많이 올린다고 생각하는데도 막상 몇 편의 시만 기억할 뿐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죠. 지적하신 건 우리 뭐 서시 하나 정도. 서시는 짧지 않습니까? 예, 예. 별에는 밤 이런 거는 시가 아주 장시거든요. 네. 그 시 하나 정도는 어디 뭐 길가에 가면 지하철에 붙어 있는 경우도 들어있고, 뭐 가끔 음악 방송 같은 데서도 뭐 흘러나오기도 하고, 서시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친숙하고 한 편 정도는 알지만은, 김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이외에 윤동주는 사실, 물론 시인들은 대표작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네. 우리가 너무나 윤동주를 피상주로 알고 있었다. 저도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윤동주를 우리가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그리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올 봄에도 그 예술의 전당에서 예. 그 윤동주 시인을 소재로 해서 윤동주 달을 쏘다라는 뮤지컬을 공연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공연을 봤는데 그분이 지금 시대에도 계속 회자하고 있는 이유가 시인이기 때문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럼에도 그 감옥에서 옥사를 하게 되는 운명을 맞게 되고 그런 어떤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시민으로서 또 시인으로서 이렇게 기록하고 기억이 되는데 그 뮤지컬에서는 아쉽게도 윤동주 시인의 시가 그 뮤지컬에 노래로 등장하진 않더라고요. 아, 뮤지컬인데도. 예, 예. 그래도 윤동주라는 사람이 지금 기록되는 이유가 시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근데 그분의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 생활의 모습들 또 독립운동에 일부 참여를 했던 어떤 모습들, 고민하는 모습들 뭐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는 시가 무대에 올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예.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저도 앞에서 민족 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뭐 항일 운동을 세게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더라고요. 그 시대 일제 말기에 뭐 19은 다 친일을 부르짖던 그런 변절의 시대에 그렇죠. 대부분의 시인들도 다 변절해서 임종국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겨우 뭐 한 손가락에 꼽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몇 명 남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윤동주라는 인물은 그의 그 민족성 또는 예술가로서의 그런 순수성 그런 것도 우리가 기록해야 되고 단지 뭐 사진 한 장 까까머리 연희 전문 다닐 때 까까머리 사진 한 장, 졸업 사진 그 사각모 쓴 그 사진 한 장 이거 이외에는 윤동주에 대한 어디 역사에서든 문단사에서도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김 선생님 같은 이런 음악인이 윤동주를 다시 알리고 우리에게 다시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윤동주 시를 가지고 노래 만든 게 여러 개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서시도 물론 작업을 했었고요. 예. 또 참외록, 자화상, 별에는 밤, 눈 오는 지도, 편지 이런 게 되게 윤동주의 대표작들 아닙니까? 예. 그 별에는 밤 같은 경우에 시가 길죠. 예, 길죠 아주.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덜어내기도 그렇고 이미 또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 한 편을 세 곡으로 나누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세 곡으로 나눠도 충분하죠. 예. 충분하죠. 그러고 보니까 그 어느 부분도 누락되지 않고 노래로 남길 수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노래 작업을 오래 해온 경험으로 봐서 자화상이나 참외록 같은 시는 읽기에는 좋은 시인데 이게 노래가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어려웠던 지점을 이제 지나왔는데 어쨌든 공연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보완할 점도 또 있겠지만
이후에도 그 윤동주 시인 시집의 뒤편 쪽 보면은 동시가 또 많아요. 예. 그래서 동시는 어린이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로 이후에도, 만들면 되겠네요. 작업을 좀 이어나가려고 하죠. 예. 지금 윤동주의 주옥 같은 이 시들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데 이걸 생각하니까 문득 저는 정지용의 향수가 생각납니다. 저도 옥천 정지용 생가에도 가보고 문학관에도 가봤습니다만은 옥천을 일부러 정지용 때문에 찾아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정지용의 향수라는 노래는 우리가 뭐 어디서들도 쉽게 접할 수 있고 정지용이라는 인물 그가 또 시인이었음을 우리가 되새기는데도 아주 그 뭐 용이하고 손쉬운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그 윤동주의 이런 시들을 노래로 만드는 작업이 저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든 게 11곡으로 들었는데요. 예. 윤동주 씨는 11편이 더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도 좀 더 시도하실 겁니까? 윤동주는 그 정도면 계속 됩니까? 이어서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 시를 몇 번 읽었다고 노래를 붙이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겠죠. 지금 몇 년째 계속 시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참이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시가 어찌 보면 그 젊었을 때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예.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는 윤동주의 나이 든 시를 읽고 싶다라고 또 이렇게 피력을 한 바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그 표현하신 말이죠.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또 독자로서도 그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시를 몇 편을 잘 안다 하는데 막상 요즘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데도 자료는 이제 잘 찾지만 예. 사람들이 기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스마트폰으로 윤동주의 서시라도 한국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윤동주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그의 해맑음 또는 순수함 또는 일제시대의 아픔 그런 것들이 아마 연상될 텐데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우리가 윤동주라는 이름을 좀 기억하고 그가 20대 초반에 삶을 마쳐야 했던 그런 비극을 우리가 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선님은 뭐 윤동주도 윤동주지만은 그 이전에도 유명 인사들 헌정 앨범을 여러 제작해 왔죠. 좀 소개해 주십시오. 헌정음반이라고 하기보다요. 예. 그 헌정 앨범. 예. 그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적 기록, 예. 또 음악적인 접근, 뭐 음악적인 교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화가 중에서 그림값이 제일 비싼 분 중에 한 분이기도 하죠. 이중섭 씨. 예, 이중섭. 예. 또 이중섭 씨 그 노래를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살아온 족적을 이렇게 쭉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평전도 찾아서 읽게 되고 또 편지 모음도 읽게 되고 하면서 그림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봤던 느낌보다 훨씬 깊은 애정을 갖게 돼요. 예. 그러고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남아있는 자료만큼은 그래도 충실하게 기억할 만한 얘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듯이 이중섭 화가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좋은 그림이다라는 생각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 그림값이 굉장히 비싸더라라는 얘기도 있고 또 더불어서 위작들이 또 많이 이렇게 시장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예. 근데 실상 본인은 그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 역사의 흐름만큼이나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화려한 이름만큼 그렇게 그렇죠. 화려하게 살다 간 건 아니에요. 막상 뭐 자신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얻기도 했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얻기도 했죠. 예. 이중섭도 있지만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생존 인물 중에서는 친근한 인물 중에 이제 파나가 이철수 씨.
네. 이 명상 앨범 이건 어떤 겁니까? 그 이철수 씨 판화를 보면 선적인 이미지 또 명상적인 어떤 그런 많이 이미지들이 있죠. 많이 아주 있죠. 간결한. 예. 예. 공간의 미를 많이 살리는 그래서 분이죠. 그분이 원래는 또 시인이 되고 싶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판화에 한두 줄 써 있는 그 글도 보면 굉장히 그런 생각을 시 같죠, 사실. 깊게 만들어주죠. 요즘도 매일 아침 한 편씩 하시죠. 예. 저도 그 신문에 연재되는 걸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예요. 시라는 게 뭐 특별히 딴 겁니까 어디? 그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서 음악을 붙이면 예. 이 음악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쉼을 그 여유를 주는 어떤 여백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 음반은 외국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 해설서에 이제 몇 개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을 했고,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이제 브라질에서 발매를 했어요. 반응이 음반을 어땠습니까? 같이. 뭐 조금씩 나가죠. 그 노래가 아니고 이제 연주 음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뭐 유명한 연주가도 아니고, 그래서 간간히 그 로열티가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음악은 뭐 연주 곡으로만 한다면 음악은 만국 공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 뭐 내용에 따라서는 뭐 어느 나라든 마치 우리가 남미 음악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네. 연주만 가지고도 우리가 즐기듯이 우리 노래가 또 그렇게 해서 해외로 나갈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국악 퓨전 음악이에요. 예. 국악 퓨전요. 예. 그럼 혹시 저 뭐 야외에서도 녹음을 하고 그렇게도 했습니까? 소리를 많이 좀 따왔죠. 물소리라든가 새소리. 따왔습니까? 그렇죠. 마이크 예. 들고 나가서 예. 예. 따와서 이제 녹음실 안에서 이제 가공을 좀 하죠. 가공을요. 예. 이분들 이외에도 한국의 대표 시인들 작품을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몸에 좋은 시, 몸에 좋은 노래 1, 2, 3 이걸 만든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좀 자랑 겸 선전을 좀 해주십시오. 좋은 건 알려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김수영 시인부터 시작해서 예. 또 김용택 시인, 안도현 시인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의 시를 한두 편씩 3장의 음반에 담았어요. 예. 그래서 왜 몸에 좋은 시라고 얘기를 했냐면 갈수록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피폐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어 교육이라든가 한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질적으로도. 예.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많은 그 언론사들 또 방송 이런 데들에서 이제 그런 문제를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유행어가 그 시대마다 생기는 것도 필요하고 좋지만 너무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리고 제일 언어를 오염시키는 그 집단 중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빠질 수 없겠죠. 좀 상스럽다라 그럴까요? 언제쯤이면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품격 있고 이렇게 존경받는 집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뭐 별로 기대를 하질 않아서. 그러니까 말들은 뭐 그 정치인들이 그 책도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입으로 쏟아지는 말들은 굉장히 너무 형편없고. 예. 일단 뭐 여당 야당 상관없이 어느 당도 그 대변인들의 품격이라는 것이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예.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불특정한 어느 장소에서 듣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그 존중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 그런 분들이 다 문인 쪽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면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어느 만큼은. 그제 도종환 시인이 이 국민 TV에 출연차 네.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잠시 들으신 적이 있었는데 뭐 제 프로는 아닙니다만은 도종환 시인 같은 분이 만약 민주당에 대변인을 한다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예. 그 정도 글을 꾸준히 써온 분이 아무리 정치판에 가셔서 그 흙탕물을 조금 묻힌다 해도 기본적인 품격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아니 근데 그분이 시인으로
정치 밖에서 활동하실 때는 당연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고 또 그러신 분이지만은 막상 서로 아주 치열한 공방이 빚어지거나 그런 상황에서 당의 입장, 당인요, 당의 대변인으로 자리를 맡으면 과연 또 그걸 그런 원래의 모습을 지켜낼 수만도 있을까요? 어렵죠. 당만 있고 우리나라에 뭐 정치인들이 몇 있나요? 예. 그러니까 늘 존재했죠. 그래서 제 얘기는 예. 도종환 시인이 그러리라고 예단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도 그렇게 언어를 좋다가는 그런 훌륭한 시인도 만약에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으면은 그 입에서는 어쩌면은 험한 얘기, 품격 낮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그 자리가 문제지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죠? 일면 그런 걸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시인들의 대표 시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몸에 좋은 시, 몸에 좋은 노래 해서 앨범 1, 2, 3 석장을 발표하셨는데 이 작업은 계속 하시는 거죠? 계속 지금 작업을 또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건데 예. 지금 당장 알려지는가 안 알려지는가에 어떤 관심들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적 기록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활자로서만 남아야 될 어떤 작품들도 있을 거고 또 노래가 되어서 좋은 것도 또 있을 것이다. 아, 예, 그 참 정지용 시인의 향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좀 더 그 시인을 돋보이게 해준 게 사실이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정지용 문학제도 더 활성화되기도 했고 예. 그래서 그 지역 그 고향이 또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됐는데 제가 초기에 그 정지용 문학제에 참여를 하고 이후에 몇 번을 참여를 하면서 점점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작년이 백석 탄생 100주기인데요. 백석도 백석 노래 시와 후반부에는 백석 문학상 수상자 시로 해서 앨범을 하나 내셨죠. 그 백석 시인이 고향이 뭐 북한이고 북한에서 살았고 그러니까 월북 작가라고 분류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예. 자기 지역에 자기가 살다 그냥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금서가 될 이유도 없고 예.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그 시집들을 보면 지극히 금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는 궁금함이 들 정도로 또 많은 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인을 꼽으면 빠지지 않는 그런 시인으로 또 알고 있는데 저도 그 백석 시인의 시집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구나. 아, 그럼요. 생각이 들었고. 그거 뭐 최고 압권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시를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그 북쪽 지역의 그 시절의 어떤 풍경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 아주 서사적인 또 풍경화적인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우리 민속 토속 백석 시인 그 시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은 사전이 시어 사전이 필요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저도 그걸 읽으면서 근데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더니 그 옆에 단어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밑에다 읽고 나니까 곁들여 놓은 데가 많죠. 시집에. 예.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기도 하고 예. 어떤 단어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 문화가 같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당신의 그 시절에 대한 기록을 충실히 잘한 사람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죠.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지금 친구란 말을 안 썼습니다. 저는 아주 어른이 됐었지 당연히 동무였습니다. 예, 예. 동무야 놀자. 지금 어색하죠. 지금 어색한 게 어색해졌죠? 아니라 어색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 아마 같지 않은. 우선 어색해졌고요. 예. 어찌 보면은 뭐 자꾸 하도 북에 쓰는 말이라고 해서 금기시의 문화가 저도 저 모르게 몸에 그런 게 제가 왜냐면 뭐 박정희 시절에 초중고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문화가 몸에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의식해서 체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요즘 동무란 말 쓰면은 북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80년대에는 노래 만들 때 예.
그 새마을 운동하는 데는 왜 공장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하나의 근대화시키는 발전의 상징이었죠. 상징처럼 예.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노래 속에서는 공장이라는 단어, 예. 공장 다니는 사람 이런 걸 못 쓰게 했단 말이죠. 왜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무라는 그 단어가 공장에서는 동물한 말을 안 쓰잖아요. 근데 사용하면서 북쪽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피하게 되거나 뭐 금기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색해지는 것처럼 예. 노래에도 그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 많이 제어를 했어요. 공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예, 예.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낡은 뭐 이런 단어들이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음반 작업 때문에 이제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내면 빨간 줄이 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면서 자연적으로 자동으로 어떤 단어들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하고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사라진 단어가 우리 사회에 참 많다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뭐 동무라는 걸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백석 시인의 시는 더욱더 값지고요. 또 그런 값진 시를 노래로 다듬어 주시는 그 작업은 훨씬 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지금 오늘 작곡가 겸 가수가 나오셨으니 우리 그동안 만드신 노래 중에 하나 이중섭 앨범 중에서 달과 까마귀 우리 한 곡을 듣고 네. 얘기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 씨를 모시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 네. 아까 뭐 여러분들 유명 인사들 특히 시인들 이런 분들의 시를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드는 작업을 쭉 해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좀 인상 깊게 본 또 한 분은 법정 스님의 산문집을 가지고서 그 내용에 아주 좋은 내용을 발췌해서 만든 무소유의 노래. 이것을 보고 저는 이렇게 붙였습니다. 문학의 음악화다. 시인의 음악, 시인의 시. 그 다음에 스님은 사실 산문가죠. 네네. 수필가죠. 어찌 보면은 이런 분들의 산문집 속에서의 한 귀절 해서 문학의 음악화. 뭐 저는 이렇게 그냥 자칭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이 작업을 어디까지 해나가실 거예요? 저도 또 독자거든요. 예. 그래서 법정 스님의 대부분의 책들을 또 읽기도 하고, 그리고 살아 계실 때에 법정 스님께 허락을 받고 작업을 시작했던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뵙군요. 근데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유작음반처럼 뭐 헌정음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누구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한 적은 없어요. 아, 예. 다만 기록적 의미와 동시에 이런 좋은 얘기들 또 좋은 글이 음악과 만났을 때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채널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전파의 양이 많이 늘었음에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노래나 얘기들은 듣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노래와 얘기들도 누군가는 지속시켜야 되고 또 아이돌 그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 역사적인 일들 또 우리말에 대한 것들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예. 제대로 전달되는 통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지금 하시는 이런 일련의 작업들을 같이 하거나 또 그걸 배우겠다거나 동참하겠다는 동료나 후배들도 들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혼자 외롭습니까? 아직은 뭐 거의 혼자 하는 편인데요. 예. 일단 저처럼 작업을 하려면 책을 조금 꾸준하게 읽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전제가 있군요. 예.
그러니까 노래 몇 곡 만드는데 무슨 책을 몇 권 읽고 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그 젊은 친구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노랫말이라는 것이 한번 고정화돼 버리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형 시절에 불렀던 아침 이슬을 제가 부르고 또 우리 더 밑에 세대들이 부를 수 있는 좋은 노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외 공연을 갔을 때도 순식간에 어떤 동질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더라도 한두 곡의 노래는 금방 서로 이해하고 부를 수 있고 전에 오사카 공연을 갔을 때도 그 교포 2세, 3세들과 함께 노래를 할 때도 아침 이슬 같은 노래는 금방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노래죠. 모르고 있던 노래인데도 예, 예. 예. 아리랑이 아니고 아침 이슬조차도 그렇죠. 예. 그렇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윤동주에 앞서 그보다 먼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갖고 계시고요, 당연히요. 언제 어떤 계기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독도 문제는 오늘 뭐 역사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현실이 예. 우리나라의 어떤 주변 열강과 빚어진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독도 같은 경우도 우리 땅임에도 계속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끊임없이 어떤 없는 근거를 만들어 들이대고 또 우리는 그것에 어떤 때는 민감하고 어떤 때는 무심하고 이런 것들이 교차되는데 예, 사실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들어왔음에도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그것이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 거세지거든요. 예. 그리고 독도에 관한 노래들 중에서 뭐 독도는 우리 땅, 또 한돌 씨가 만든 홀로 아리랑 뭐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자료와 재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2008년도에 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며칠 묵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독도에서요? 예예. 그래서 밥을 해 먹으면서 묵을 때가 있나요? 그런데 거기 어민 숙소에서 이제 잠은 자고 여름에 갔는데 지금 한 이맘때쯤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밥을 며칠 해 먹으면서 독도를 꽤 빠짐없이 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독도에 관한 노래들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냥 우리 얘기를 그대로 노래 듣고 나면 우리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이 노래는 이제 미처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노랫말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독도는 할아버지의 집. 그러면 그 노랫말 속에 예. 김성도 할아버지 얘기도 나오고 예. 그 할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예. 그냥 그리고 그 독도 바위 노래 같은 경우에는 뭐 촛대바위, 물개바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예. 그 노래를 하나 다 부르고 나면 독도 주변에 산재에 있는 바위들이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걸 그 노래 한 곡으로 알 수 있죠. 예. 독도는 우리 땅에서도 보면은 뭐 동경맷도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많은 재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도 좋지만, 또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거든요. 예, 그러시군요. 또 독도를, 흔히 우리가 이제, 우리도 어찌 보면 좀 과도한 민족주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독도 노래라 그러면은, 독도는 우리 땅유의 노래. 저는 뭐 그 노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노래는 그 나름의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또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독도에 대한 애정, 영토의식을 심어준 것도 높이 평가하고요. 다만 이제 독도 노래라면은 그런 유의 노래를 우리가 좀 한정해서 국한하는 경향이 좀 상당히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반면에 김 선생님 노래는 독도를 그냥 있는 대로 보이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 들려주고 독도 얘기를 그냥 노래로 들려준 그런 노래였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독도에 관한 관심을 갖고 벌이는 일도 중요하죠. 아주 필요한 일이고요. 예. 또 그 반면에 제가 하는 일도 또 필요하듯이 그 넓은 시선과 관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땅 너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김성도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아니 내가 여기 살고 있고 또 살아갈 건데 왜 자꾸 와서 때만 되면 우리 땅하고 깃발 한번 피고 사진 찍고 가냐 그래서 이미 우리 땅인데.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만큼 그분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셨겠죠. 예. 네. 그런 얘기군요. 독도 노래는 몇 곡이나 만드셨어요? 지금 그 음반 작업은 한 중간쯤 돼 있는데 예. 독도 노래는 뭐 한 7곡, 일곱 곡? 그다음에 나머지 한 5곡은 동해 뭐 묵호항이라든가 이런 예. 우리 바다에 대한 노래예요. 바다에 대한 그게 노래. 사실 캠페인성 노래는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계몽하고자 하는 노래도 아니고 예. 그 저희 풍광을 담는 시로 말하면 자연시군요. 그렇죠. 얘기를 담는 그런 노래들이기 때문에 뭐 독도는 우리 땅 2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예. 독도에 대해 저는 아직 뭐 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만은 네. 어찌 보면 가보지 않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가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뭐 가끔 텔레비전에 나오는 영상 화면이나 예. 사진으로만 봐서 한편은 뭐 그렇지 뭐 크게 또 감흥이 없어요. 저는 그럴까봐 예. 가서 수영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4일간 일단 묵었고 예. 물에 담가서 뭐 수영도 해보고 4일 뭐또 거기 계시는 그 김당도 선생에 비하면 4일이라는 것도 좀 주마감사한 격이죠. 예. 그렇지만 또 그게 근처에라도 가서 한번 눈으로 본 거 하고 우리처럼 뭐 사진 속에서 독도를 항공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는 네. 정말 다르죠. 항공 사진으로 보면 그건 돌섬이에요. 그럼요. 그냥 사실 그죠. 그 규모가 감지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선착장 부둑가에 이렇게 딱 내리면 선착장에 내리면 어때요? 독도에 내리면 감흥이 굉장히 그 돌바이잖아요. 크고 사실은.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래요? 평소에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느낌이 훨씬 크고 예. 신비로운 감도 또 더불어서 있고 그래서 의외로 이 화면으로 아무리 잘 보여줘도 직접 가서 마주보는 것의 감동과는 전혀 다르죠. 그 감동을 음악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기도 했고 그 독도 뒤편에 보면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가서 밧줄 끊어진 거 메어놓고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뭐 이제부터 드리는 질문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작년 광복절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에서 위안부 소녀상, 위안부 소녀상을 노래로 만든 평화의 소녀상을 네. 불러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 만드셨어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지금 뭐 어린 소녀부터 어느 나이까지에 닿는 그 처자들을 강제로 연행을 해서 그 위안부 일을 시키었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뭐 날벼락 같은 얘기일 것이고 날벼락이죠. 그리고 그것이 몇 대 맞고서 뭐 멍들었다 빠지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많은 자료와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 일본 정부에서 또 그쪽에 그 구급하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사람들의 생각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가라는 면을 아직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반면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도 끝없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이 나라가 일본이란 나라가 저렇게까지 악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말 이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평화의 소녀상 그 동상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 만큼 참 잘 만들기도 했다 동상 자체는. 이번에 옆에 또 친구를 같이 만들었다고요. 예. 또. 그래서 보는 순간에 어떤 누구라도 그런 감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 또 하나의 노래로 기록을 해야 될 의무감을 또 동시에 느끼게 됐고요. 그러니까 조각가는 동상을 만들고 예. 꼭 동상이 아니라 작은 조상을 만들고 조각 상품을 만들고 음악가는 노래를 만들고 기자나 문학인은 기록하고 글로 남기고 역사를 네. 이런 면에서 참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소녀상 앞에서 김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영화 만든 사람은 다큐로 찍고 네.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그죠? 얼마나 그렇죠. 입체적인 예, 예. 조명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전부 필요한 일이죠. 예. 예. 자, 위안부 소녀상 노래, 윤동주 노래, 독도 노래 이 모두가 어찌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일부러 이런 대일 문제나 일본과 관련된 이런 사안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하다 보니까 맞춰져서 우연한 현상입니까? 두 가지 다인데요. 아, 둘 다입니까?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저하고는 무관한 일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이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예. 윤동주 시인의 시가 좋아서 읽다 보니까 이분도 결국 그 남의 나라의 감옥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나 또 위안부 일에 끌려갔던 그 많은 우리 그 식구들이나 또 이런 일들이 그 대상이 모두 일본이란 말이죠. 공교롭게. 예, 그러네요. 그래서 노래가 무엇을 당장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끊임없이 회자하고 또 잊혀지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때가 되면 그것을 음반으로도 또 남겨야 될 것이고 또 외국 사람들도 그 노래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네요. 예. 예.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물러간 뒤에 그로부터 20년 지난 뒤인 1965년 박정희 집권 초기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왕래가 시작됐는데요. 그 20년 세월을 두고 혹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시간 거리 20년 세월. 이런 제목의 책이 실제로 있습니다. 도쿄 특파원을 지낸 조양옥 씨가 쓴 책인데요. 2시간 거리 20년 세월. 이제 거리로서는 가깝다고 해서 혹자는 1이 대수 이렇게 표현한 것도 그래서 또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로서는 해방이고 광복이지만 그들로부터는 패망이고 근데 요즘 그들은 종전이라고 하죠. 60년 돌이 지났는데도 한일 관계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지금도 역시 껄끄럽고 또는 뒤틀려 있고 서로가 불편하고 또 서로가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이건 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 정답이 있죠. 정답이 있으면 좋고요. 예. 잠깐만요. 질문이 더 끝났습니다. 김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제 얘기는 이걸 푸는 방법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을 그래도 풀 수 있을까요? 진정한 반성과 용서가 이제 있어야 될 건데 진정한 반성이라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 반감을 갖게 되고 또 한편 우리 경제 규모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커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속으로 못마땅한 옆집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예. 얘기처럼 우리가 점점 나아진 건 확실하고 또 계속 나아질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면에서에도 그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반성다운 반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수요 집회를 지금 1000회가 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일본 안에도 물론 그 반성에 대한 얘기를 그 진지하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한 줌밖에 안 되죠. 늘 그 중요한 그 정부에서 그것을 그 금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사참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 땅에 있는 그게 아니고 자기네 땅에 있어서 자기네가 마음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전범자들의 뭐 무덤일 뿐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진정한 반성 없이 행해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계속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인터뷰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서서히 되어 가는데요. 그간 문인들의 작품, 그 다음에 소녀상에 대한 노래, 또 독도에 대한 노래, 다양한 이런 일련의 작업이 국가에서 뭐 재정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독재가 있어서 뭐 음반 내라고 수억을 턱 내놓는 것도 아니고 전부 어찌 보면은 김 선생님 개인의 이런 뭐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공을 들여서 하는 건데 결국 근데 이렇게만 해서 이런 사회적인 의의를 맡겨두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김 선생님도 소셜 펀딩으로 이런 작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소셜 펀딩과 같은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또는 연대 또는 협력 이런 걸 생각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작비가 마련되면 앨범도 내고 후속 작업도 추진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 독도 창가, 독도에 관한 노래들 담은 음반하고 예. 또 윤동주 시인의 시 노래를 담는 음반하고 두 장을 작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처럼 바라보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지속되어야 될 작업이에요. 예. 꼭 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후에도 다른 그 역사적인 현상, 사실들도 그 이후의 일들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 두 장의 작업에서 그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저는 이제 노래를 그 만드는 사람일 뿐이지 그걸 통해서 유명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제가 만든 노래들이 한 10년쯤 지나서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 노력이 게으른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어떤 여건들이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얘기일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네요. 현재 우리 사회가 국정원 사건의 국정조사, 남북 대화로 공개 등을 아주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시국 현안에 대한 노래도 혹시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시국 현안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네. 그런 노래를 만드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가요? 관심이 있어요. 있습니까? 예, 관심이 있는데 굉장히 그 심의가 까다롭지 않은가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잘 모릅니다. 까다로워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러시군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만큼 자유가 많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 노래만큼은 또. 예. 자, 그럼 끝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런 작업들도 이어갈 것이고요. 예. 또 매달 조그만 공연들을 기획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공연들도 또 이 국민의 TV 국민의 방송을 통해서도 뭐 알려지게 될 것이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 오늘 비 오는 날 멀리서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가수 겸 작곡가인 김현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김현성 씨가 만든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퀴즈는 전두환 씨 일가에게 발견된 미술품의 작가 중 아닌 한 사람을 골라달라는 것이었죠. 정답은 4번 이수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로 국민TV를 그만둡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진행하는 프로를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